편의점 유리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3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죠. 맨 앞 남성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20cm 정도 되는 식칼이었어요. 편의점 알바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8살 여학생이었죠.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강도가 카운터로 뛰어들었어요. 칼을 들이댔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협박했죠. 다른 2명은 입구를 막았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그때 편의점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최태식이었어요. 작은 키에 마른 체구였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죠. 낡은 점퍼를 입고 헌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태식은 라면을 들고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어요. 강도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도 중 한 명이 태식을 봤어요.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죠. 태식에게 구석에 가서 엎드리라고 명령했어요.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도가 짜증을 냈습니다. 귀 먹었냐고 빨리 엎드리라고 소리쳤죠. 태식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저 강도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위치, 무기, 움직임, 모든 걸 파악했어요. 하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구석으로 갔어요. 라면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강도들은 태식을 무시했어요. 그저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태식이 누구인지를요. 40년 전 이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다는 거요. 48년 전 1977년이었어요. 20살 최태식은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키가 170cm밖에 안 됐어요. 체중은 60kg이었죠. 작은 체구였습니다. 훈련소 동기들이 놀렸어요. 저렇게 작아서 뭘 하겠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태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력 훈련에서 1등을 했습니다. 구보에서도 1등이었죠. 사격, 격투, 야간 훈련.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훈련소 교관이 주목했습니다. 태식에게 물었어요. 특수부대에 지원할 생각이 있냐고요. 태식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원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978년 태식은 707 특수임무대대에 합격했어요. 당시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100명 중 5명만 합격하는 곳이었죠. 지옥 훈련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0km를 뛰었습니다. 산악훈련, 수중훈련, 낙하산 훈련.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식은 버텼습니다. 1년 후 정식 대원이 됐어요. 태식의 특기는 근접 전투였습니다. 작은 체구를 이용한 빠른 움직임, 정확한 타격, 관절 기술. 교관들이 감탄했어요. 태식은 천부적인 전사였습니다. 1981년 태식은 첫 작전에 투입됐어요. 북한 공작원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강원도 산속이었어요. 공작원 5명이 숨어 있었죠. 태식을 포함한 팀 6명이 투입됐습니다. 밤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팀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공작원 거점에 도착했습니다. 교전이 시작됐어요. 총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태식은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나무 뒤로, 바위 뒤로. 공작원 한 명이 태식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태식은 구르며 피했어요. 그리고 돌격했습니다. 3m 거리, 태식은 점프했어요. 공작원의 총을 쳐냈습니다.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했죠. 공작원이 쓰러졌어요. 태식은 다음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어요. 공작원 5명 모두 제압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없었어요. 태식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태식은 수십 번의 작전을 수행했어요. 북한 공작원 소탕, 인질 구출, 테러 방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태식은 707특수 임무대대 최고의 전사가 됐어요. 무공훈장을 3번 받았습니다. 1988년 태식은 30살이 됐어요. 은퇴를 고민했습니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마지막 작전이 있었어요. 서울 시내 은행 인질극이었습니다. 무장강도 4명이 은행을 점거했어요. 인질이 20명이었죠. 707부대가 투입됐습니다. 태식도 포함됐어요. 작전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태식은 팀과 함께 은행 옥상으로 진입했어요. 로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갔죠. 강도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태식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강도 한 명이 인질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태식과 뒤로 접근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3초 만에 제압했어요.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나머지 3명도 차례로 제압됐어요.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인질 20명 모두 무사했어요.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태식은 그의 국가유공자 훈장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금빛 훈장이었어요. 무거웠죠. 태식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결심했어요. 오랜 군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제대하고 태식은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철물점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았죠. 결혼도 했습니다. 평범한 여성과 가정을 꾸렸어요. 아들 2을 낳았습니다. 태식은 과거를 숨겼어요. 가족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특수부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대 다녀온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죠.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태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철물점도 5년 전에 정리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힘들었거든요. 이제 태식은 68살이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사람들은 태식을 그냥 작고 마른 노인으로만 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다는 걸요. 편의점으로 돌아왔어요. 현재 시간이었습니다. 강도 우두머리가 카운터 뒤 여학생에게 소리쳤어요. 금고를 열라고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여학생은 떨고 있었어요. 울먹이며 금고를 열었죠.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였어요. 강도가 돈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담배도 가져갔습니다. 술도 챙겼죠. 2번째 강도가 냉장고를 뒤졌어요. 에너지 드링크를 몇 개 집어들었습니다. 3번째 강도는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밖을 감시했죠. 태식은 구석에서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강도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어요. 우두머리는 긴장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2번째는 흥분한 상태였어요.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3번째는 겁먹은 것 같았어요. 자꾸 밖을 쳐다봤죠.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전문 강도가 아니었어요. 아마추어였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했거든요. 여학생이 금고를 다 비웠어요. 우두머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편의점 손님이었죠. 3번째 강도가 당황했어요. 우두머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두머리가 빨리 나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문을 잠갔던 게 문제였습니다. 열쇠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밖에 남성이 문을 밀었습니다. 안 열렸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어요. 우두머리가 초조해졌습니다. 여학생을 잡아당겼어요. 칼을 목에 들이댔죠. 인질로 삼은 거였습니다. 여학생이 비명을 질렀어요. 태식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태식이 천천히 강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두머리가 태식을 봤어요. 칼을 태식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죠. 태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어갔습니다. 2m, 1.5m,
우두머리가 소리쳤어요. 멈추라고, 안 그러면 이 애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도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움찔했어요. 태식의 눈에서 뭔가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1미터까지 다가왔어요. 우두머리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태식을 향해 찔렀어요. 하지만 태식은 이미 없었습니다. 반박자 빠르게 옆으로 비켜났거든요. 칼이 허공을 갈랐어요. 태식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빨랐어요. 우두머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어요. 뚝 소리가 났습니다. 손목이 꺾인 거였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두머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태식은 우두머리의 팔을 뒤로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무릎 뒤를 걷어찼어요. 우두머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바닥에 박혔어요. 태식은 무릎으로 우두머리의 등을 눌렀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3초 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가 놀라서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날렸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주먹이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태식의 손바닥이 강도의 명치를 쳤어요.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강도가 숨을 못 쉬었어요. 쓰러졌죠. 5초였습니다. 세 번째 강도는 도망치려 했어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태식과 더 빨랐어요. 강도의 뒤로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팔로 목을 감았어요. 초크홀드였습니다. 강도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0초 후 기절했어요. 태식는 강도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총 20초였어요. 3명의 강도를 모두 제압한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이 조용해졌어요. 여학생은 카운터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태식과 다가갔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고 있었죠. 태식은 여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위험은 끝났다고 말했어요. 밖에 있던 중년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5분 후 경찰차 3대가 도착했어요. 경찰관 6명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도 3명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한 명은 손목이 부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한 명은 배를 잡고 있었고, 한 명은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놀랐어요. 누가 제압했냐고 물었습니다. 여학생이 태식을 가리켰어요. 저 할아버지라고 말했죠. 경찰관들이 태식을 봤습니다. 작고 마른 노인이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는 새하였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태식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제압했냐고 물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이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태식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다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확신했습니다. 운이 아니었어요. 실력이었죠. 손목을 정확하게 꺾고 명치를 타격하고 초크홀드를 사용하는 건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무술을 배우셨냐고, 군대는 어디서 다녔냐고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집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경찰관이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서를 받았어요. 1시간이 걸렸죠. 태식은 최소한만 말했습니다. 강도가 위협했고 자신이 제압했다고만 했어요. 과거 이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조서가 끝났어요. 태식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태식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싸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움직임, 타이밍, 기술.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편의점 강도 사건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강도 3명을 제압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최태식 할아버지가요? 저 작고 마른 할아버지가? 하지만 편의점 CCTV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지역 뉴스였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놀랐어요. 태식과 3초 만에 칼 든 강도를 제압하는 장면, 5초 만에 두 번째를 쓰러뜨리는 장면, 20초 만에 3명을 모두 무력화하는 장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대박이다. 할아버지 실화냐. 액션 영화 같다. 진짜 고수시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전국 뉴스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태식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거든요. 뉴스 봤냐고 영웅이 됐다고 말했죠. 태식는 당황했어요. TV를 켰습니다. 자신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리포터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68세 최태식 씨가 편의점 강도 3명을 제압했다고 놀라운 무술 실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죠. 그리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체 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태식는 TV를 껐어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전 10시 기자들이 태식의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방송국 카메라가 5대나 왔습니다. 신문사 기자도 10여 명이었어요. 태식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태식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태식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강도를 제압했냐고, 무술을 배웠냐고, 특수부대 출신이냐고 물었어요. 태식는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캐물었어요. 태식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 아니냐고요. 태식가 멈췄습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사해봤다고 최태식이라는 이름으로 1978년부터 1988년까지 707에 복무한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공훈장 3번, 국가유공자 훈장까지 받았다고 말했죠. 다른 기자들이 놀랐어요. 707이면 대한민국 최정예의 특수부대였습니다. 태식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라고요. 기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식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노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부탁했죠. 기자들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태식의 단호한 표정에 물러났습니다. 오후에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편의점 영웅 할아버지, 알고 보니 707 출신, 전설의 특수부대원, 40년 만에 재등장, 국가유공자 훈장 받은 영웅, 동네서 조용히 살아. 모든 언론이 태식을 다뤘습니다. 태식의 과거 사진도 공개됐어요. 20대 시절 군복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날렵하고 강인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놀랐어요. 저 젊은 군인이 지금의 작은 할아버지라니. 이틀 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태식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태식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에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국민 영웅으로서 표창을 받아야 한다고,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된다고 말했죠. 태식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 방문이 있었어요. 태식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50년 된 낡은 양복이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거였죠.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안내했어요. 대통령 집무실로 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식은 긴장했지만 악수했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국민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시민 영웅 표창이었어요. 태식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카메라가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녁 뉴스에 나갈 거였죠. 대통령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제압할 수 있었냐고요. 태식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40년 전 훈련이 살아났다고 말했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평생 군인이라고 태식과 그 증거라고 말했죠. 청와대 방문이 끝나고 태식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표창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옆에는 40년 전 국가유공자 훈장이 걸려 있었어요. 두 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태식는 훈장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나라를 지켰고 국민을 보호했고 지금도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요. 청와대 방문 이후 태식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태식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작고 조용한 할아버지였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쳤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깊이 인사했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0대 청년들이 태식을 보면 허리를 굽혔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우고 싶다고 운동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태식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청년 5명이 태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동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식에게 부탁했어요. 호신술을 가르쳐 달라고요. 태식은 고민했습니다. 40년 전 기술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청년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태식은 동의했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했어요. 자세, 호흡, 중심, 무술의 기초였습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따라했어요. 태식은 하나하나 교정해줬습니다. 손의 각도, 발의 위치, 체중 이동, 모든 게 정확해야 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청년들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배우는 게 즐거웠거든요. 태식도 뿌듯했어요. 자신의 기술을 전수한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공원에서 훈련하기로 약속했죠. 소문이 퍼졌어요. 태식 할아버지가 호신술을 가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2주일 후에는 15명이 됐습니다. 3주일 후에는 30명이 넘었어요. 남녀노소 다양했습니다. 20대 청년, 40대 아버지, 50대 어머니 모두가 태식에게 배우고 싶어 했어요. 태식은 공원 구석에 작은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매트를 깔고 샌드백을 설치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도와줬습니다. 자재도 기부했죠. 토요일 아침마다 훈련이 열렸어요. 태식은 기본기를 가르쳤습니다. 지르기, 막기, 차기, 그리고 호신술을 알려줬어요. 손목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법, 목 졸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법, 칼 든 상대 제압하는 법, 모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배웠어요. 특히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호신술이 필요했거든요. 밤길이 무서웠으니까요. 태식은 여성들에게 특별히 더 신경 썼어요. 약한 힘으로도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을 알려줬습니다. 관절 기술, 압박점 공격, 급소 타격.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밤에 혼자 다닐 수 있게 됐다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죠. 태식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기술이 사람들을 지킨다는 게 좋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태식의 제자는 50명이 넘었습니다. 동네 유명인이 됐어요. 길을 걸으면 모두가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태식을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영웅이라고 불렀죠. 태식은 웃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707 특수임무대대 현역 대원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군인들이었어요. 5명이 왔습니다. 태식의 집을 찾아왔어요. 리더가 격려했습니다. 자신들은 태식 선배님의 후배라고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태식는 놀랐습니다. 안으로 초대했어요. 차를 대접했죠. 대원들은 태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40년 전 작전 이야기, 훈련 이야기. 태식는 천천히 말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혹독한 훈련, 위험한 작전, 동료애. 대원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전이 뭐냐고요? 태식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1988년 은행 인질 구출 작전이라고요. 20명의 생명이 걸려 있었다고, 실수하면 모두 죽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완벽하게 협력했다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성공했다고 했어요. 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리더가 말했어요. 태식 선배님의 작전 기록이 아직도 교육 자료로 쓰인다고, 후배들이 배운다고 했죠. 태식는 놀랐어요. 자신의 작전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다니요. 대원들은 청했습니다. 한 번만 훈련을 지도해 달라고요. 태식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늙었다고, 현역 대원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원들은 간곡했습니다. 선배님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싶다고 말했죠. 태식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707 훈련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태식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707 특수임무대대 본부를 찾았어요. 40년 만이었습니다. 군용 차량이 태식을 데리러 왔어요. 중위가 운전했습니다. 기지로 가는 길 태식은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는 건물이 가득했어요.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경례를 받았어요. 헌병들이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태식은 어색했지만 담대했어요. 본부 건물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현대적이고 거대했어요. 태식이 기억하는 낡은 막사는 사라졌죠. 부대장실로 안내됐습니다. 부대장이 나와서 맞이했어요. 50대 대령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태식 선배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부대의 전설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쑥스러웠어요. 전설은 무슨요, 그냥 옛날 군인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죠. 부대장이 훈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원 3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20대에서 30대의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태식을 보자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격려했습니다. 태식도 답례했어요. 부대장이 소개했습니다. 최태식 선배님은 707의 전설이라고, 무공훈장 3번, 국가유공자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실전 훈련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태식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원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젊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은 40년 전 사람이라고, 지금 기술과는 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걸 전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대원들이 집중했습니다. 태식은 기본부터 시작했어요.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시범을 보였어요. 대원 한 명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2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해 보라고요. 대원은 망설였어요. 68세 할아버지를 공격하는 게 조심스러웠죠. 태식이 재촉했습니다. 진짜로 공격하라고요. 대원이 주먹을 날렸어요. 빨랐습니다. 훈련된 군인의 펀치였죠. 하지만 태식는 이미 없었어요. 반박자 빠르게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리고 대원의 팔을 잡았어요. 비틀었습니다. 대원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어요. 태식의 손이 대원의 목 뒤를 눌렀습니다. 급소였어요. 실전이었으면 치명타였죠.
3초도 안 걸렸습니다. 대원들이 놀랐어요. 태식이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라고, 정면으로 맞서지 말라고 말했어요. 피하고, 빼고, 역이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특히 체격이 불리할 때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무기 제압이었어요. 칼 든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대원이 훈련용 칼을 들었어요. 태식에게 찔러왔습니다. 태식는 손으로 칼 든 손목을 쳤어요.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대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태식의 발이 대원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대원이 무릎 꿇었어요. 태식의 팔꿈치가 대원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완전히 제압됐어요. 역시 3초였습니다. 대원들이 감탄했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칼 든 상대는 무기를 먼저 무력화하라고, 그 다음 몸을 제압하라고 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2시간 동안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태식는 여러 상황을 시연했어요. 인질 구출, 급습 제압, 다수 상대. 모든 게 실전 경험에서 나온 기술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열심히 배웠어요. 메모하고, 따라하고, 질문했습니다. 태식는 하나하나 답해줬어요. 훈련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어요. 대원들이 태식을 둘러쌌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태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83년이었다고, 북한 공작원 추적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이었다고, 강원도 산속 영하 20도였다고 했어요. 공작원 7명을 추적했다고, 태식팀은 5명 뿐이었다고 말했죠.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다고, 시야가 10m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총격이 시작됐다고, 매복이었다고요. 태식의 동료 한 명이 어깨에 총을 맞았다고 했어요. 태식은 부상자를 업고 후퇴했다고, 나머지 팀원들이 엄호 사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 싸웠다고, 결국 공작원들을 제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료 한 명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동료의 이름은 김영수였다고, 25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친한 전우였다고, 지금도 그리운 친구라고 했어요.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원들은 숙연해졌어요. 특수부대원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희생이 따르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태식이 대원들을 봤어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고귀하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항상 조심하라고,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죠. 살아야 계속 지킬 수 있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교육 자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명예교관증을 수여했습니다. 태식은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태식은 중앙에 섰고 대원 30명이 둘러쌌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사진 찍는 순간 태식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게 뿌듯했어요. 저녁에 태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벽에 걸린 훈장을 봤습니다. 40년 전 국가유공자 훈장, 작년에 받은 시민 영웅 표창, 그리고 오늘 받은 명예교관증.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태식의 일상은 안정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공원에서 호신술을 가르쳤고 평일에는 조용히 지냈어요. 동네 사람들은 태식을 존경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하지만 어느 목요일 저녁 문제가 생겼어요. 태식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거리는 한산했죠. 골목길을 지나는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태식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두웠습니다. 3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죠. 남성들은 30대로 보였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여성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태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놓으라고요. 남성들이 태식을 봤어요.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할 건데요? 라는 표정이었죠. 한 명이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꺼지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태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놓으라고 다시 말했어요. 남성이 태식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중심이 단단했습니다. 남성이 화가 났어요.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태식을 때리려 했죠. 하지만 주먹이 태식에게 닿기 전에 멈췄어요. 태식의 손이 남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어요. 남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다른 두 명이 놀라서 달려들었어요. 태식은 첫 번째 남성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두 번째를 맞았어요. 손바닥으로 명치를 쳤습니다. 남성이 숨을 못 쉬고 쓰러졌어요. 세 번째가 뒤에서 태식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느꼈어요. 뒤로 팔꿈치를 찔렀습니다. 남성의 복부를 정확히 맞췄어요. 남성도 쓰러졌습니다. 10초 만이었어요. 세 명 모두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여성은 울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태식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3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태식과 여성은 진술을 했어요. 여성이 감사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태식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경찰관이 태식을 알아봤어요. 편의점 강도 제압한 그 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놀랐어요. 태식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태식은 샤워를 했어요. 몸은 괜찮았습니다. 다친 곳이 없었어요. 68세지만 여전히 움직임이 날렵했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전사의 눈이었어요. 다음 날 또 뉴스가 됐습니다. 태식 할아버지가 또 사건을 해결했다는 기사였어요. 이번에는 여성 폭행범 제압이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진짜 영웅이다.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우리 동네에도 계셨으면. 태식은 기사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유명해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문제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태식의 본성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네 중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태식을 학교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태식은 거절하려 했어요. 강연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교장이 간곡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꼭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태식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학교를 방문했어요. 강당에 학생 3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식가 들어서자 박수가 터졌어요. 학생들이 일어나서 환영했습니다. 태식은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학생들을 봤습니다. 15, 16살 아이들이었어요. 태식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키도 작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약하다고 비웃었다고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열심히 훈련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특수부대원이 됐다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됐다고 말했죠. 중요한 건 체격이나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음가짐이라고, 끈기라고, 정의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태식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늙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사명을 찾으라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연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5분 넘게 계속됐어요. 태식는 단상에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강연 후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사진도 찍자고 했죠. 태식는 하나하나 응해줬어요.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자기도 특수부대원이 될 수 있냐고요. 태식는 학생의 눈을 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식가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학생이 고마워했어요. 태식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태식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토요일마다 호신술을 가르치고 평일에는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어느 수요일 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태식는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형사였어요. 급한 목소리였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질 상황이 발생했다고, 태식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태식는 놀랐습니다.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동네에서 3km 떨어진 곳에 폐공장이 있다고, 거기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범인은 2명이라고, 총기로 무장했다고 했습니다. 인질은 5명이라고, 공장 직원들이라고 했죠. 특공대가 출동했지만 진입이 어렵다고, 범인들이 인질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부탁했어요. 태식 할아버지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조언만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태식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늙었어요. 현장에 나가기엔 무리였죠. 하지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태식는 동의했어요. 10분 후 경찰차가 태식을 태우러 왔습니다. 폐공장으로 향했어요. 밤길을 달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죠. 현장에 도착했어요. 경찰차가 10여 대 있었습니다. 특공대 차량도 3대였어요. 형사가 태식을 지휘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와 있었어요. 태식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상황을 설명했어요. 범인은 강도 출신 전과자 2명이라고, 공장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들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다고요. 총기는 권총 2정이라고, 실탄이 장전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3시간째 대치 중이라고,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죠. 태식는 공장 건물을 봤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이 많았죠. 태식가 물었습니다. 도면이 있냐고요. 경찰이 공장 도면을 가져왔어요. 태식는 자세히 봤습니다. 출입구, 창문, 계단, 환기구. 모든 걸 파악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범인들은 어디에 있냐고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2층 사무실이라고요. 인질 5명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태식는 고민했어요. 정면 진입은 위험했습니다. 인질이 다칠 수 있었죠.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태식가 말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진입하는 건 어떠냐고요. 도면을 보니 2층 천장에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특공대원이 조용히 침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찰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누가 들어갈 거냐고 물었어요. 특공대원들은 장비가 무거워서 환기구 통과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작고 날렵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태식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신이 들어가겠다고요. 경찰청장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요?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식는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작은 체구에 훈련도 받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실전 경험도 있다고, 믿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경찰청장이 고민했습니다. 위험했어요. 68세 노인이 들어가는 건 무모해 보였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청장이 결정했어요.
태식을 믿기로요. 특공대장이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방탄복, 헤드셋, 권총. 하지만 태식은 거절했어요. 방탄복은 너무 무겁다고, 환기구에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권총만 받았어요. 소형 권총이었죠. 허리에 찼습니다. 특공대원 2명이 태식을 호위하기로 했어요. 건물 뒤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외벽에 환기구 입구가 있었어요. 특공대원이 덮개를 열었습니다. 태식과 올라갔어요. 환기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기구는 좁았어요. 태식은 배를 깔고 기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헤드램프만 켰어요. 천천히 움직였어요. 소리가 나면 안 됐거든요. 10분이 걸렸습니다. 2층 천장에 도착했어요. 환기구 격자를 통해 아래를 봤습니다. 사무실이 보였어요. 범인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창문 옆에 서서 밖을 감시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인질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인질 5명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어요. 태식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헤드셋으로 경찰에게 보고했어요. 범인 위치, 인질 위치, 무기 상태. 경찰청장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태식과 계획을 말했습니다. 환기구 격자를 열고 내려가서 2명을 동시에 제압하겠다고요. 경찰청장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자신 있었어요. 신호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이 정면에서 확성기로 범인을 부르면 그때 진입하겠다고요. 경찰청장이 동의했어요. 1분 후 신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식은 준비했어요. 환기구 격자 나사를 조용히 풀었습니다.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요. 격자가 느슨해졌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범인들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2 범인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식과 격자를 밀어냈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m 높이였지만 구르며 충격을 흡수했어요. 범인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범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범인이 총을 들어 올렸어요. 태식의 손이 총을 쳐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식의 팔꿈치가 범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범인이 쓰러졌어요. 2번째 범인이 총을 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과 더 빨랐어요. 낮게 구르며 접근했습니다. 범인의 다리를 걷어찼어요. 범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태식과 일어서며 범인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습니다. 총이 떨어졌어요. 태식의 무릎이 범인의 복부를 쳤습니다. 범인이 쓰러졌어요. 10초 만이었습니다. 태식은 바로 인질들에게 달려갔어요.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인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헤드셋으로 보고했어요. 범인 제압 완료, 인질 안전, 진입 가능이라고요. 특공대가 건물로 진입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범인 2명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인질들은 무사했죠. 특공대원들이 놀랐습니다. 태식 할아버지가 혼자서 다 해결한 거였어요. 범인들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인질들을 밖으로 안내했어요. 태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건물 밖에서 경찰청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식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68세 나이에 혼자서 무장강도 2명을 제압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죠.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인질들을 검진했습니다. 모두 건강했어요. 태식도 검진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랐어요. 68세 맞냐고 3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죠. 심지어 혈압도 정상이라고, 맥박도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노인이 아니라고 감탄했어요. 인질 중 한 명이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남성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다른 인질들도 줄지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태식는 쑥스러웠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경찰차가 태식를 집까지 태워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태식는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8세의 몸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고 근육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 이 늙은 몸은 5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태식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태식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68세 할아버지가 무장강도 제압, 인질 5명 구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태식과 환기구에서 떨어져 범인들을 제압하는 장면. 특수부대원도 놀랄 작전이었어요. 댓글이 수십만 개 달렸습니다. 진짜 영웅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액션 영화보다 더 멋있다. 해외 언론도 보도했어요. CNN, BBC, 일본 NHK. 한국의 707 출신 할아버지가 현역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줬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태식는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유명해지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청와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훈장을 수여하고 싶다고요. 태식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에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국민이 원한다고 영웅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죠. 태식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사흘 후 청와대 특별 시상식이 열렸어요. 기자들이 100명 넘게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어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최태식 씨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나이를 초월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식는 훈장을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시청률이 30%를 넘었어요. 시상식 후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태식과 단상에 앉았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계속 활동할 거냐고 물었어요. 태식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싶다고요. 기자들이 놀랐어요. 은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태식과 설명했어요. 자신은 이미 68세라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도 운이 좋았던 거라고 다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동네에서 평범한 할아버지로 지내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토요일 호신술 교육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건 계속하겠다고 말했어요. 기자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태식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벽을 봤습니다. 훈장이 4개나 걸려 있었어요. 1988년 국가유공자 훈장, 작년 시민 영웅 표창, 707명의 교관증, 그리고 오늘 받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태식의 인생이 담긴 훈장들이었습니다. 태식는 만족했어요.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지켰고 국민을 보호했고 기술을 전수했어요. 이제는 쉴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식의 일상이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장을 보러 가고 평범한 노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태식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어른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죠. 태식은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태식의 삶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더 이상 큰 사건은 없었어요. 동네는 평화로웠죠. 토요일 아침 공원 훈련장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100명이 넘었어요.
남녀노소 다양했습니다. 태식는 앞에 섰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년 전 태식과 편의점 강도를 제압한 날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액자였습니다. 태식의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영웅, 최태식 선생님께. 태식는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식는 액자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태식는 평소처럼 가르쳤어요. 기본기, 호신술, 실전 대응. 제자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훈련이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하나씩 인사하고 갔어요. 태식는 훈련장을 정리했습니다. 매트를 개고 샌드백을 덮고 혼자 남았어요.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태식는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태식는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20살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를 떠올렸어요. 작고 약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훈련하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됐죠. 그리고 10년을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40년 후 다시 사람들을 구하게 됐어요. 편의점에서, 골목에서, 폐공장에서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싸웠습니다. 태식는 미소를 지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를 지켰고 사람들을 보호했고 기술을 전수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쉴 때가 됐습니다. 태식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네 길은 익숙했어요. 40년을 산 곳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벽에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식는 훈장 앞에 섰어요. 군복 입은 젊은 자신의 사진도 옆에 있었습니다. 태식과 사진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우리 잘 살았다고, 후회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쉬자고 말했습니다. 태식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태식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68년의 인생. 전사로 살았고 영웅이 됐고 이제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쉬고 있었습니다. 태식는 만족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